여러분들께 저는 지금부터 제 인연을 만나기까지의 어이없게 겪은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귄 남자가 있었습니다. 과는 달랐는데 이상하게도 학교 내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가는 곳만 일부러 찾아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보게 되었는데 진짜 그랬더군요. 제 친구가 직접 저를 그 남자한테 소개를 한 것은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주선한 거였어요. 워낙 제가 연애라는 것에 관심도 없고 운명 같은 만남을 꿈꾼다는 것을 알고 있던 친구였기에 그런 일을 일부러 꾸몄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그 사람을 1년간 진짜로 운명이라고 믿었네요. 모태솔로였던 저는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몰랐는데 한 사람을 좋아하면 완전 그 사람만 보더군요. 정말 모든 걸 다 퍼준 것 같아요. 제가 뭐든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는 편인데 연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연애는 너무 퍼주기만 해서 만만했던지 아니면 그놈이 못돼 처먹은 것인지 이것이 양다리를 걸쳤더라고요. 아주 바빴겠더라고요. 실체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 여자가 하나 둘도 아니고 아주 복잡했어요. 같은 또래도 있고 연상도 있고 연하도 있고 한마디로 미친 새끼였어요. 모두를 농락한 거죠. 저에게 그놈을 소개해준 친구도 그의 실체를 알고 경악했죠.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이고 사람이 속이는데 당할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의 첫사랑을 더럽힌 그놈을 가만히 안 뒀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놈의 실체를 그 어느 누군가가 저처럼 또 당하지 않도록 그놈의 신상과 그놈이 했던 것들을 낱낱이 다 까발리고 헤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저처럼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놈들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 시간과 제 사랑을 더럽힌 이 사람을 그냥 쉽게 헤어준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놈은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입소문에 오르락내렸고 결국 학교 생활 못 견디고 군입대를 해버리더군요. 저도 그놈이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인가 대학 생활이 편했습니다. 단 대학을 졸업하는 내내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모든 남자가 다 사기꾼 같았거든요. 그렇게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연애다운 연애 없이 30이 되었죠. 모토솔로였던 제가 대학 가서 한번 좋지 않은 아픔을 겪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뭐 이런 거 다 개나 물어가란 식으로 변해버리더군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연애는 꽝이었지만 다행히 한 가지는 이뤄내게 되더군요. 저는 대기업에 입사도 하고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초년생일 때도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 쪼개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일을 끝장나게 잘해서 진급도 같이 입사한 동기들보다 빨랐습니다. 이렇게 일에는 최고인데 연애는 왜 이렇게 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아예 연애를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선 그런 저를 눈이 높아서 남자를 못 만나고 있다고 회사 내에 소문이 났더군요. 남의 속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귀를 기울일 정도로 마음이 약하지 않았어요. 고된 사회생활만큼 저의 마음도 단단해졌거든요. 저희는 회사 회식을 하기 위해 1차로 식당에 예약해둬서 밥을 먹고 2차로 노래방도 가고 또 3차로 또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번 회식을 하면 다 죽자 이런 식으로 회식을 하는 부서였어요. 다들 술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힘든 업무를 달래는 데에는 술만한 친구가 없더군요. 저는 술을 조금 늦게 배웠어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신입 때 술을 배웠는데 그 힘든 신입 시절 정말 어느 친구보다 고마운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술 좀 합니다. 저는 그날 그 술집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회사 동기를 만났는데 아는 체를 하더군요. 사실 안면은 있지만 저는 동기들과 그리 친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 동기라는 미정씨는 저를 알고 인사를 하면서 회사 생활 재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회사 사람들과 술 먹으면서 하는 짓이 재밌어 보였나 봐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미정 씨와 화장실에서 대화를 했네요. 그냥 회식도 회사 생활의 연장이니까 열심히 먹고 놀고 얘기하고 한다고. 그리고 회사 회식을 누가 즐거워서 하겠냐고 했죠.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상사를 모시고 하는 회식이 뭐가 즐겁겠어요. 그땐 술김에 뭐 가리지 않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미정 씨에겐 달리 보였던가 봐요. 하루는 업무를 끝내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동기인 미정 씨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며 자기랑 술 친구 좀 되어달라고 하더군요. 한번 미정 씨랑 말을 터서 그런지 별로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고 저도 그날은 마침 비도 오고 술이 당기는 날이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술 한 잔, 두 잔, 세 잔, 별 대화도 없이 마시고 있었는데 얼쭉 치기가 도니까 그 친구가 그동안 쌓인 회사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같은 고민을 겪어왔고 업무는 다르지만 저도 골머리 썩는 일이 있어 저의 고민도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사람을 잘 안 믿어서 남에게 제 얘기를 하거나 회사 내에서도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동기와 친구가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쉽게 친해지는 것은 제 기준이지만 역시 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후로 자주 술자리도 같이 하게 되었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서로 비밀도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저에게 왜 술을 먹자고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그러더군요.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때마침 저를 봤는데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말단이고 누구는 승급을 달아서 자기보다 윗자리에 있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어떤 애인지 궁금했답니다. 제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한번 어떤 애길래 저렇게 독한가 해서 저를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해져서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그 술자리 이후로 그 친구가 저랑 친해지면서부터는 저희는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서로 회사 내에서 절친이 되었죠. 미정이가 저를 알고 나서는 저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자기는 행운이라고 이런 말까지 해주더군요. 뭐 좋은 말은 자꾸 들어도 좋고 어떤 말이든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칭찬에 약하거든요. 저희는 둘이서 여행도 같이 갈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의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더군요. 한 번은 둘이 퇴근하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미정 씨가 아는 오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첫인상은 너무 잘생겨서 바람기가 다분해 보였어요. 저는 사실 잘생긴 사람은 바람기가 있다는 그런 선입견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와 잘못된 이유는 잘생긴 사람이 싫더라고요. 처음 사귄 남자가 정말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잘생겼는데 제가 그렇다고 인물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주변의 남자들이 그냥 잘생긴 것뿐입니다. 그런 남자만 또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좋은데 그 기준은 저만 아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저희 자리로 와서 인사를 하더니 미정이한테 눈빛으로 제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 같았어요. 초면에 왜 저러나 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둘이 인사하고 끝내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 제가 누구인지가 궁금했던가 봐요. 속으로 그냥 식당 왔으면 밥이나 먹지 뭔 관심 했죠. 그 사람은 저에 대한 궁금증까지 풀고 나서야 자기 자리로 가더군요. 저는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반주를 먹다 보니 술이 더 당겨서 2차로 술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있더군요. 그래서 술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쯤에는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랑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얘긴 저에게 한 것보다 미정이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미정이와는 중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그 오빠라는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회사 앞 커피숍에서 몇 달 전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워낙 친했다고 하더군요. 정우라는 그 사람은 학창시절에도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워낙 타고나는 외모 때문에 선후배 여자들의 선물 공세가 장난 아니었을 정도였다네요. 그래서 미정이는 정우 씨를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같이 온 일행이 정우 씨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해요. 세월이 흘렀기도 하고 미정이가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도 고치는 바람에 그 사람은 한눈에 미정이를 못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뭐 그렇게 그 둘은 그때 만났다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를 듣다가 저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 미정이는 그 사이 저에게 묻더군요. 정우 씨가 어떠냐고. 저는 단번에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한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미정이가 그러더군요. 정우 씨가 저에게 관심 있다고 했다고. 저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기에도 바람기가 가득해서 관심 1도 없다고 했네요. 화장실에서 온 정우 씨는 저에게 자꾸 눈길을 주면서 3차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냥 저는 거절하고 왔는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라 문자를 남겼더니 정우라는 사람이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를 놓치고 싶지 않고 인연이란 생각이 들어서 미정이한테 억지로 제 번호를 땄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제발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주변 여자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판단해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다고. 그리고 만나는 여자들이 자기를 믿지를 않아서 오래가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땐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말이 진실되게 들렸어요. 그때 정우 씨가 시간 되면 그날 점심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제가 예스나 노를 말하지 않았는데 정말 정우 씨는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저도 참 뭐에 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잘생긴 얼굴보다 그 사람의 말만 제 귀에 들리더군요. 저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정우 씨에게 처음에 가졌던 안 좋은 느낌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우 씨와 저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1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서로 코드가 잘 맞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아쉬워하며 헤어지면서 다음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 계기로 저희는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와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참 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밝았다고 생각했던 모습 뒤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정우 씨의 가정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미정이도 정우 씨의 가정사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은 저희 연애를 정우 씨 어머니께서 알게 되면서부터 저희의 관계가 이상하게 뒤죽박죽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정우 씨와 1년을 사귀었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셔서는 정우 씨 모르게 저에게 전화를 했고 만났는데 완전 상정 못할 사람이었어요. 대뜸 회사 근처 커피숍에 있다고 하면서 저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제 연락처는 정우 씨를 통해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다급하게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섰는데 정우 씨의 나이로 계산해 봤을 때 정우 씨가 35살이니까 어머니가 적어도 연세가 꽤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걸려온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젊어도 너무 젊으신 거예요. 조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정우 씨의 가정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새엄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어 보이셨어요. 저는 서둘러 자리로 가서 인사를 건넸고 그분은 앉아서 까칠한 말투와 싸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한다는 말이 나이가 많네.
몇 살? 저를 언제 봤다고 처음부터 기분 나쁜 말투로 저의 의사 없이 그냥 반말로 툭툭 내질러 대더군요. 저는 또 이런 걸 못 보고 지나가는 성격이라 죄송합니다만 초면에 무례하네요. 전화상으로만 목소리 듣고 지금 얼굴 보고 말하는 거 처음인데 말을 너무 안 가리고 하시네요. 하자 그 여자가 제가 만만한 상대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더 강하게 나오더군요. 이봐, 내가 정호 엄마라고 전화로 말했으면 됐지? 뭘 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우 씨라는 사람은 정말 반듯한데 어머니 자리가 영 마음에 안 들더군요. 그래서 지금 정우 씨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하자면 이렇네요. 어머니가 굉장히 젊으신데 혹시 새어머니세요? 이런 거요. 어떠세요? 하자 그 여자, 뭐야? 너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시킬까 말까 했는데 말하는 싹스 보니까 내 며느리감은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우 씨만 보고 어머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심 기대했는데 기대 이해하네요. 만약 진짜 엄마였으면 저 정우 씨 다시 생각해 볼 텐데 다행이네요. 새어머니 같아서. 저는 한마디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어요. 이분이 열이 있는 대로 받아서는 정우 씨에게 전화해서는 나다. 정우 너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나 했더니만 아주 여자가 드세서 안 되겠다.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자 정우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그 여자 전화를 잡아채서 받더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화가 있는 대로 나서 그 전화를 그 여자가 손이 아플 정도로 강하게 잡아 뺏어서 정우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우 씨가 제가 지금 자기 엄마랑 만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제가 자기 엄마를 만나고 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녁에 저를 만나서 할 말이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여자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길 바라시면 앞으로 이런 식의 무례한 행동 삼가해주세요. 했더니 그 여자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물컵을 저에게 확 끼얹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있는 주스를 들어 그 여자에게 끼얹어 버렸어요. 참고로 음료도 자기 뜻대로 제 것까지 친절하게 시켜놔줬더군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주스 엄청 싫어하는데 그걸 알고 저랬나 싶기도 했는데 결국 그 주스 자기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는 더 이상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뒤돌아 나와버렸어요. 그분이 제가 나가는데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막말을 하는데 너무 창피할 정도였어요. 그 커피숍은 제가 자주 가던 곳이어서 사장님께 눈인사로 죄송하다고 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다음에 그 커피숍엔 사례를 했어요. 물도 아니고 주스여서 그냥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이렇게 사리분별하는 사람인데 저를 자꾸 정우 씨 엄마가 저를 건드리더군요. 저는 퇴근하고 정우 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 아버지는 결혼을 3번이나 하셨다고 했어요. 친엄마는 정우 씨 아기일 때 돌아가시고 두 번째 엄마라고 온 사람은 정우 씨가 초등학교일 때였다고 해요. 자랄 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가 알게 되면서 두 번째 엄마는 아버지한테 쫓겨나시고 정우 씨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새엄마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처음엔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호칭은 생략하거나 어쩌다 부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색하게 지내다가 정우 씨가 방을 얻어 나왔는데 그때부터 새엄마의 집착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여자애들이 하나같이 오해를 하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 정우 씨를 바람둥이 남자로 알고 아픔을 줬다고 해요. 그전엔 이 모든 걸 새엄마가 조종했다는 걸 몰랐었어요. 제가 이들과 인연이 되면서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정우 씨 새어머니께서 했던 만행들을 제가 다 밝힌 것이죠. 뒤에서 이래저래 여자들에게 돈 뜯어냈더군요.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정우 씨와 사귀었던 그 여자들은 새어머니의 포스와 기에 눌려
어리숙하게 다 당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한 번은 저한테 그때 일도 있었고 할 말 있다며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어차피 정우 씨랑 결혼하면 안 보고 싶어도 봐야 해서 만남을 피하진 않았습니다. 참, 이분과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정우 씨한테 말을 했더니 이런 말을 넌지시 하더군요. 절대로 물건 같은 거 생일이다고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말고 뭔가 해달라고 하면 다 못한다고 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알겠더군요. 그 여자 완전 정신병자 같았어요. 저번에 사건도 있고 서로 껄끄러운데 저보고 두 번째 봤을 땐 인사하는 거 이것저것 묻는 거 나름 예의를 차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조금 있으면 생일인데 선물을 원하는 걸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우 씨도 새엄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당부한 것이겠죠. 새엄마라는 사람, 그러면서 정우 사귀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를 챙겼다면서 저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우 씨를 못 잊고 자기한테 정우 씨 마음 좀 돌리기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선물을 하는 여자애도 있다고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전혀 그 말에 의식하지 않고 기가 막혀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성격 또 나오더군요. 자기가 정우 씨를 어떻게 돌봐줬는데 그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마구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정우 씨는 새어머니 들어오시고 바로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우 씨가 새어머니를 돌봐드린다고 들었는데 뭐죠? 제발 그냥 신경 끄고 사세요. 다 큰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네요. 이모뻘밖에 안 되면서 왜 자꾸 이러세요? 하자 이 여자 갑자기 난 정우 포기 못한다. 너 한번 나한테서 정우 뺏어갈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난 절대로 포기 안 할 테니까.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우 여자들도 그래서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갔어. 내가 그렇게 했어. 너도 한번 당해보고 정신 차릴래? 늙은 여우 같은 것이 어디서 우리 정우를 넘봐? 하더군요. 새엄마라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정우 씨를 마치 자기 남편 또는 애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 통화 버튼을 누르고 예비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왜냐면 정우 씨는 이런 새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여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 유도 신문을 했어요.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해라 하면서 혹시 정우 씨가 남자로 보이는 것은 아니죠라고 물었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사실 언젠가부터 남자로도 보인다는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하면서 한다는 말이 제발 저보고 정우 씨가 싫어졌으니 헤어지자고 말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우 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이래서 그동안 정우 씨가 그 외모에 결혼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네요. 이래서 정말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 없었던가 봐요. 새엄마라는 사람이 정우 씨 옆에 있는 여자를 다 쳐내버리니까. 역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제 촉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는 순간 폰을 보면서 제대로 통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는데 혹시나 정우 씨가 못 들었을까 봐요. 녹음 기능도 보니까 잘 녹화되고 있었어요. 제가 또다시 물었어요. 제가 만약 정우 씨와 결혼하면 어쩔 거냐고 했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보고 미친년, 넌 말로 하면 안 되는구나.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같은 것 때문에 정우 씨가 나를 버리고 너랑 결혼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와, 정말 제가 뭘 들었나 싶었어요. 정우 씨? 라고 하는 말에 완전 소름 돋았어요. 이 여자는 완전 정우 씨를 남자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사실 이 여자랑 얘기 도중 무사히 오늘 결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폰 녹음하기 전 정우 씨한테 톡을 보냈어요.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우 씨가 일이 있어 거리가 있는 곳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정우 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그곳에 오는 도중에 저희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죠. 정우 씨가 마침내 커피숍에 도착하자 그 새엄마라는 여자 완전 엄마 모드로 변하더니
내 아들 하면서 손을 만지자 정우 씨는 더러운 여자를 바라보듯이 쳐다보며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정우 씨? 이봐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아버지 갑자기 가시고 힘들어 하시길래 안쓰러워서 보살펴 드렸는데 저를 어떻게 남자로 봐요? 제정신이세요? 제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려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보고 살지 맙시다. 하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 정말 미쳤나 봐요. 저희 나오고 자기 스스로 컵을 깨서 손목을 그었어요. 완전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너무 무섭더군요. 집착이란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직접 보니까 소름 돋더군요. 그 여잔 바로 응급처치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정우 씨가 보호자라 할 수 없이 병원을 동행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그 여자 끝까지 정우 씨한테 매달리더군요. 정말 그 여자 정우 씨한테 떼어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퇴원만 하면 자해를 시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 씨는 새어머니 집안 쪽에 알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도 전하고 법적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저희는 그런 악몽을 겪고 1년 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 딸 낳고 저는 아이들의 엄마로, 아내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으며 남편은 가정으로서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 소중히 잘 간직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어머니란 분은 몇 달 전에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늘 불안한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라도 찾아올까봐.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도 아이 낳고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 가정은 제가 지켜야겠더라고요. 이제는 편안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